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십니다. 네, 저 올소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쪄서 왔는데 지금 얼굴이 갸름해. 갸름해졌다고? 전혀 안 그렇다니까 뭔가 착시 효과가 있는 것 너무 같아요. 오래간만에 봤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갸름해진 거 그만하시죠. 과거엔 어땠? 네. 갸름해진 것 같은데. 요즘 JYP 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고 네. 하나는 좋아요 구독자가 안 늘어요. 아 늘긴 느는데 원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안 늘고 원하는 이게 만큼 천천히. 빨리빨리 늘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가요? 유튜브가. 그렇지. 제가 처음에 와서 그랬거든요. 5,000명 넘기가 너무 어렵지. 5,000명 넘으면 쭉쭉 올라간다 그랬는데 쭉쭉 안 올라가요. 10,000명도 넘었거든요. 쭉쭉 안 올라가요. 17,000명. 15,000도 넘었거든요. 근데 쭉쭉 안 올라가요. 근데 뭐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네. 있어요. 실버 버튼은 언제 받아요? 실버 버튼 10만 명 돼야 되는데 아이고 어느 그럼 세월에 그런 거 한번 하시면 되죠. 논란을 일으키시거나 이렇게 쭈니님과 올소님이 달고나 커피 만드는 대결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네. 혹시 이런 거 하면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오늘 아주 핫한 아이템 똥 변비 특집 준비했습니다. 보면 똥 되게 좋아요. 오늘 유튜브에 어울리는 아이템 변비. 네. 변비의 정의는 뭡니까? 의학적 정의를 말씀하시는 의학적 정의. 거죠? 네. 만성 변비는 또 조금 달라서 주 2회 이하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 주 2회 이하의 배변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 변비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따로. 네. 그러면 그냥 변비는 일종의 급성 변비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주 3회 예를 들어서 최근 일주일 동안 3번밖에 안 봤다. 네. 그런 변비야. 근데 이렇게 단기간 또 한 일주일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기능성 질환의 특징은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딱 정해진 그런 기간 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한 달 동안 일주일에 3번씩밖에 안 갔다 그러면 네, 그러면 변비 이제 변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6개월 동안 평균 내봤는데 매주 2번씩밖에 안 갔다 혹은 1번밖에 안 갔다 그러면 만성 변비. 네. 쉽네. 네. 그러면은 양은 안 중요한가 봐. 양도 중요하긴 한데 기준에는 없습니다. 그럼 그 딱딱하게 정도는 네네, 그러니까 변의 성상이라든지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뭐 변을 볼 때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건 부가적인 기준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횟수인 거죠. 횟수. 네. 위에서부터 계속 먹어서 밀어내는데도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건 어디 가요, 걔들은? 장에 쌓입니다. 얼마큼 쌓일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는데요. 길게는 6개월까지도 쌓여요, 진짜. 안 나오고요? 네, 안 나오고. 아예 한 번도 안 나가고? 네네네. 되게 신기하시죠? 인체의 신비들 많이 먹어도 새끼를 다 먹어도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가긴 어렵겠죠.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식습관이 당연히 변비가 생기면서 줄어들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섭취량이 줄어들죠. 그럼 이제 장에서 변이 저희가 변비가 있고 설사가 있잖아요. 네. 설사가 나오는 건 대부분 들어가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올수록 수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변비가 되면 될수록 장에서 수분을 계속 뺏어가요. 그러니까 변이 자꾸 크기가 줄어듭니다. 부피가.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이제 돌처럼 굳어요. 변이. 그래서 딱딱한 변은 대부분 오래 있었던 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기간 동안 부피가 진짜 엄청나게 줄어들고요. 반대로 그게 쌓이면 장은 탄력이 있으니까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또 중풍 뭐 뇌경색으로 이렇게 누워만 계신 분들 배 사진을 딱 찍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은 굉장히 늘어나 있고 변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게 보이죠. 그 진짜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는 그 돌처럼 굳은 변들이 계속 딱딱한 상태에서 어쨌든 장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딱딱한 변이 이렇게 긁어요. 장을. 장벽을. 네, 장벽을 긁으면서 출혈이 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도 심해지면 천공, 그러니까 구멍이 뚫립니다. 그럼 이제 복막염에 걸려서 그건 진짜 심각한 병으로 이제 발전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항문 쪽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 근데 항문 쪽으로 내려갈 때 아시겠지만 변 보고 좀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변비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은 아프잖아요. 항문 괄약근이라는 게 손상이 돼가지고요. 반복적으로 거기에서 뭐 치질도 생길 수 있고 항문 문제가 또 생깁니다. 변비를
심각한 병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네. 똥이 무섭네요. 얼마나 많이 환자가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변비라고 만성변비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되는 거. 네. 그러니까 등록될 때는 병원에 그냥 안 간 그렇죠. 분들은 빼고 병원에만 오는 분들 환자들 중에 변비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몇 명이나 될지. 5% 찍어봅니다. 네. 10. 네. 네. 왜 내 거 빼는 거예요? 나 울컥하네. 네. 저 그러면 15% 네. 저는. 15%요? 저 12.4% 드리겠습니다. 디테일하시다. 되게 생각보다는 변비를 되게 드문 병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더 많아요? 30%가 넘죠. 진단명에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30%가 넘습니다. 아니 와. 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있는 환자라는 게 사실상 우리 온 국민 다잖아요. 아니,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그렇죠. 없잖아.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그게 무슨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전체 네,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진료를 보면 이제 병원에서 진료받습니다라고 심사평가원에 보내잖아요. 그럼 하여튼 최소 1,000만 명이네. 진단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 둘은 변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 둘은 변비예요. 누구예요? 그럼 나는 아니니까 셋 중에 둘이네. 아니 이중이니까 우리만 말고 저쪽도 있잖아요. 저기까지. 네. 왜 그렇게 봐요? 30%랬는데 넷 중에 왜? 다 합쳐서 네. 잔술 못해가지고. 근데 오늘 묘하게 JYP한테 다들 울컥한다 지금. 뭘까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네요. 진짜 30%. 많죠. 그 30% 중에 그러니까 변비는 여성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연령에 보통- 따라서도 또 좀 달라요? 그럼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65세 이전의 환자분들은 진단명을 딱 조사를 해보면 그냥 컨스티페이션, 변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 때는 진단명이 바뀌어서 크로닉 컨스티페이션, 그러니까 만성 변비로 진단명이 확 바뀌게 되고요. 여자분일수록 훨씬 더 많고 보통 한 2배에서 3배까지도 많다고 그러고요. 2-3배?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65세 이상에서 4배 이상 확 증가합니다. 65세 이하랑 이상이랑 비교하면 4배. 4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여성분들은 더 많겠네요. 근데요,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65세 이상에서 남녀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네. 이거 되게 재밌다. 왜 65세 이전에는 여성 환자가 더 많은데 65세 이후에는 가설. 네. 지금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네, 있을 수 네, 네, 네. 있겠다라는 생각 하나 들고 하나 얘기했을 때 하나 내가 갖고 되게 그거였는데. 네네. 또 하나 떠오르는 번째는 거는 65세 이전까지는 남자랑 여자랑 먹는 게 약간 다른데 네. 65세 넘어가는 정도가 되면 거의 같은 정도로 뭘 드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거 생각했어요. 65세 이전 여성들은 어찌됐든 다이어트를 꽤 많이 하기 네. 때문에 식습관의 문제가 아닐까. 네. 내가 한 말이 그거 아니야? 비슷한 얘기입니다. 호르몬과 다이어트는 살짝 다르지 않나요? 아니, 아니, 많이 두 번째 다르잖아요. 얘기하셨죠. 이번 두 가지나 두 얘기했어요. 번째? 네. 두 가지나 얘기했어요. 예, 두 가지. 집중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안 듣는구나. 자꾸 흘려들어요. 네. 지금 얘기하셨던 거 다 맞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이게 변비라는 게 생각하고 다르게 장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는 신경과 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얘기하셨던 호르몬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도파민, 뭐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이상하잖아요. 이게 뭔 연관이 있나? 근데 알고 보면 장의 운동이 결국에는 변비와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호르몬 변화가 남자보다 훨씬 더 심하고요. 특히나 생리 같은 것들을 하면서 변화하는 여성 호르몬이 여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 운동의 변화도 굉장히 심합니다. 두 번째가 지금 써니가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여성분들의 식습관이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불규칙해요. 그러니까 불규칙하다라는 건 남자도 불규칙하지만 남자들의 식습관은 대부분 설사를 오히려 유발할 수 있는 장에 안 좋은 거라면 여자분들의 식습관은 변비를 일으키기에 좋죠. 갑작스럽게 음식을 확 줄인다든지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서 남자들은 음주하잖아요. 사실 음주는 대부분 설사를 유발하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럼 변비 환자들은 술을 좀 더 먹으면은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문제는 그러니까 술과 같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하는 거가 변비약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은 장에 안 좋죠, 당연히.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 이외에 이제 운동도 있어요. 활동량. 운동을 많이 하면 변비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젊은 사람들일 때는 남자에 비해서 활동량이 적은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장애 운동도 적기 65세 때문에 이상 되면 남자들도 비슷하게 활동을 안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동반 질환이 많아지면서 활동하지 못하는 남자분들도 많아지니까 남자들의 변비 비율이 더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 노년내과시니까 이제 네. 노인 환자분들을 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변비 때문에 특별히 더 젊은 사람들보다 고생하는 측면이 있나요? 아, 그럼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네.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니까요, 생각보다. 저희가 뭐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건 다 환자분들한테 있는 건데 불과 뭐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응급실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딱 정말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장에 이렇게 관장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저희가 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병원에서 그렇게 해결해도요. 퇴원하시고 나면 다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변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잘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고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보통 변비는 그렇게 큰 질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큰 질환이네요. 잘못하면 복막염이 생길 정도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복막염 생기면 응급수술이잖아. 네, 돌아가실 수 있다니까요. 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변비 혹은 만성 변비로 인해서 이제 차곡차곡 변이 쌓이고 장이 팽창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깨끗하게 뭔가 치료를 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 늘어난 장이 다시 줄어드나요? 네, 줄어듭니다. 아 그러면 이후에 이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도 회복을 할 수 있는 원래는 건가요?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시기에는 그런 원상복귀 능력이 좋은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나중이 되거나 혹은 이제 만성적으로 변비약을 잘못 쓰시면 저희 게으른 장 증후군이라 그래서 장이 원래 계속 움직여야 되거든요. 안 움직여요. 그 이름이에요, 진짜? 네네. 게으른 장 네, 증후군? 증후군. 게으른 장.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아, 영어로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레이지 바울 신드롬? 그러니까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과민성 장 증후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네, 장의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거. 저희는 제가 그냥 표현할 때는 바울 무브먼트 디스펑션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조금 딴 얘기일 수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애 가지신 분들, 애기 데리고 있으신 분들, 응급실에 제일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맞아, 변비. 맞아. 네네. 배가 아파서 네, 가게 많죠. 되죠. 가면 되게 허탈한 거. 네. 왜 허탈해요? 아니 그냥 똥이 뱉겠어요 이러면 허탈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병인 줄 알고 왔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변비라고 하는 거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면 변차서 갔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병이거든요. 애들한테 있어서. 그럼요.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변비라는 것 자체가 질환이기 때문에 그 질환이 결코 변을 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변비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하면 나는 질환이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해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자, 네. 변비 치료, 변비약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자세히 하기로 하고 변비랑 관련된 흔한 궁금증들 몇 개 네네. 던져볼 테니까 빠른 속도로 좀 예,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해야 되는 그런. 변비가 있는 사람은 대장암에 잘 걸립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까? 변비가 있어서 대장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대장암이 있으면 변비에 잘 걸릴 수 있고요. 변비가 있었을 때 상대적으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장암 확률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변비는 대장암의 위험 인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 체격이나 몸무게하고 네. 변비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약간 다른 크신 분들이 더 많은 편인가요? 처음에 발생할 때는 그렇고요. 만성 변비는 많을수록 많습니다. 아, 네, 그 무슨 얘기냐면 비만한 사람일수록 장의 운동이 불규칙해요. 네. 그거는 이제 비만하신 분들일수록 장내 분비되는 장내 세균이라든지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균형이 있어서 이분들은 변비와 설사가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땐 변비가 있고 어떨 땐 설사가 있어서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장의 배변 습관이 안 좋은 거고 네. 근데 변비는 어쨌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을수록 변비가 심해집니다. 공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네. 장 청소, 숙변 네네, 제거 네네네. 광고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예요? 사기죠. 아니 근데 이 오래 묵은 변이라는 이
의미인데 그게 차곡차곡 쌓인 그 돌덩어리 같은 변들은 숙변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있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숙변을 제거했다고 해서 장 청소가 된 건 아니죠. 그거 주장하는 이제 꾼들은 그게 자꾸 뭐가 벽에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나가가지고 네. 아주 오래된 새로 생긴 그쵸. 똥들은 나가더라도 과거부터 오래 일부가 남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그럼 거죠. 말도 안 멍멍이죠, 멍멍이 소리. 네. 무조건 직진입니다.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어느 보시면 틈에 껴있을 수가 네, 없다. 중간에 이렇게 잠깐 난 안 나갈래요라고 이렇게 숨어 그럴 있는 순 놈 이런 없다. 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쭉 밀고 나가는. 밀고 나가지만 음. 중간중간 멈춰있는 변들이 있기는 하죠. 장이 이만한 저희가 동그란 관이 통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나가지만 여기에도 중간에 걸릴 수 있고 여기에도 중간에 있을 수는 있어요. 잠깐 있지만 또 그 다음 놈이 오면 물론이죠. 다시 밀려나가죠. 쓸려나가는 게. 근데 아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하게 오래돼서 굳은 것들은 붙어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고정되어서. 근데 그거를 청소한다고 해서 그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도 없다. 포인트는 뭐냐면 대장내시경을 하잖아요. 네. 대장내시경하면 장정결이라 그래서 약을 먹고 장을 네, 비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장정결을 하는 게 대장내시경 할 때 숙변을 제거하는 건데 네. 그러면 대장내시경 할 때 장 비우면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들은 그거 웬만하면은 매년 하지도 말고 2년에 한 번 하지도 말고 5년에 한 번 하라고 권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당연히 장정결을 권하겠죠. 대장 내시경 할 때 이거 먹고 쫙 빼는 거랑 네. 그 공원에 붙어 있는 유사한 사이클 광고랑 성분입니다. 비슷합니까? 유사한 성분이고요. 다 장 자극제인데 굉장히 사실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 장을 너무 과도하게 자극을 네네. 해서 좋지 않은 거였군요. 네, 염증도 일으킬 수 있고요. 되게 안 좋아요. 변비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무슨 약 먹어서 그런 경우 많죠. 다른 있죠. 질병 때문에. 네, 있죠. 어떤 약을 먹으면 잘 철분제제, 생깁니까? 철분제제도 있고요. 철분. 네, 제산제 중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성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내 운동을 억제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뭐 들어보셨겠지만 콜린성 뭐 약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접하시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정도죠. 빈혈약하고 제산제. 그게 일반인 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보통 이제 병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나서 복약 지도를 받다 보면 이걸 먹으면 조금 변비가 생기실 수 있어요 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약을 다 먹고 끊고 나면 변비가 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많은 약의 주의사항 부작용 목록에 변비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먹어도 변비가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긴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원래 변비가 없었는데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변비가 생겼다 그러면 꼭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약을 뭐 바꿔본다든지.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약의 대부분은 변비와 설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부작용 변비만 목록에 같이 변비 있어요. 또는 설사 이렇게 예, 돼. 네. 그거는 장 운동에 결국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유산균, 맞아. 우유 뭐 이런 그 푸른 식품들. 응. 푸르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찾지는 못했고요. 유산균은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유산균은 어쨌든 간에 장에서 변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내세균이라고 하는 거에 균형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변비가 없어지진 않아요. 네. 근데 변비 증상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변비의 재발을 막는다든지 하는 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죠. 임신 중에 변비가 더 생기는 많이 거는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호르몬의 영향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이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의 움직임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내질 못해서 변이 암 환자는 변비가 더 잘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장내 운동도 떨어지게 되고요. 암이 특히나 복부에 대장암이나 이런 데 있으면 변이 지나다니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잘 생깁니다. 척척 박사일세. 뭘 물어봐도 다 대답하고. 아 이건 어느 의사나 물어봐도 다 이 정도는 대답해요. 당뇨병 환자도 변비 많이 잘 생깁니다. 네. 고혈압도? 고혈압은 조금 별개인데요. 두 개 메커니즘이 좀 달라서 어쨌든 잘 생깁니다. 치매는요? 치매도 굉장히 잘 생기죠. 뇌에 이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기능이 결국 떨어지기 뇌와 때문에. 신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치과하고도 엄청 관계 많아요. 치과랑 어떻게 관련돼? 그러니까? 구내염 있는 분들 잘 생기고요. 저작기는 떨어져 있는 분들 잘 생기고요. 그래서 입안의 어떤 그런 구강 위생 플러스 치과적인 질환과 변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올소님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는 이제 여기는 입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입하고 관련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밥을 유난히 빨리 먹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뭐 대충 씹어 넘기는 네네.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변비가 더 잘 생기죠. 그분들은 양극단이 생기죠.
설사도 잘 생기고 변비도 잘 생기고. 밥 먹는 속도에 따라 그럴 그럼요. 수가 있어요. 빨리 먹으면 사람이 빨리 음식을 먹게 되면 아시겠지만 갑작스럽게 음식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혈당이 확 증가하듯이 위에서 들어온 음식물을 막 소화시키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탄수화물이 내려가면서 물을 막 끌어들여 갖고 설사로 나오는 분이 있고 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자기 몸에서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억제하는 기능이 훨씬 더 강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내 몸이 스스로 이렇게 하지 마 해서 수분을 오히려 과다 흡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대로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는 설사, 누구는 변비가 됩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변에 관련된 거는 진짜 미스터리한 것도 너무 많고요. 네, 궁금해하시는 것도 되게 많을 수 있어요. 하루에 보통 사람은 변을 몇 g이나 봅니까? 아, 그람으로요. 보통 600에서 800g 정도로 얘기를 이것도 하는데요. 알아? 아, 이건 예, 알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변을 본 거를 본인이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기저귀의 변을 본 거를 재요. 네. 입원하신 분들이요? 네네. 오. 기저귀를 재서 이분의 변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체크해야 이 사람이 제대로 배변이 되는지를 볼 수 있죠. 네. 여기 앉아서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변비가 주로 연관성이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장운동인데 장운동이 신경계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신경계는 모르겠고 어쨌건 운동을 시키거나 무언가에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앉아서 약을 먹거나 유산균을 먹거나 이렇게 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몸을 움직이려는 시도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잘 안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포인트인데요. 이거랑 연관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시험 공부하다가 막 긴장하고 그러면 설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으세요? 형 그런 적 없으세요? 저 그래요, 저.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긴장하면 설사 나오고 배 그러잖아요. 아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긴장하거나 그러면 변이 안 나와요. 변비 생기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 어쨌든 심리 상태나 뇌의 어떤 그런 상태가 변하고 연관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의지를 갖고 조절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니어서 그래요. 장은. 대장의 운동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한다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율신경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체의 활동이 어쨌든 증가하게 되면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운동을 최대한 해주면 장도 그거에 반응을 해서 자율신경계가 잘 유지가 되면서 배변 습관이나 장 운동도 좋아지죠. 그러니까 보조적인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네. 자, 변비 우유는 어때요? 우유. 우유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요. 아. 네. 다른 유당 불내성이 있는 분들한테서는 설사가 나오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저 같은 먹으면서 사람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유당 불내성이 없잖아요. 유당 불내성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좀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아니,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은 모르시죠? 저는 하루에 우유 2리터씩 먹습니다. 네, 이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네, 2리터. 우유를 원래 잘 먹는 사람은 오히려 변비를 일으킬 수 있고 우유를 잘 못 먹는 사람이 먹으면 설사를 네, 근데 저같이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한테서나 변비가 유발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시는군요. 2리터로 네. 지나치게 많다는 네네. 걸. 평균적이지 않죠. 저도 변비 이런 거는 겪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일단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제 환경이 바뀌면 네.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가는 게 뭐 화장실 상태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좀 참아보자. 요렇게 해서 참기 시작해서 이제 이것도 신경 네, 정서상과 연관이 있을 딱 그런 거고요. 거죠. 그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돈이 없어서 유럽 여행 갔을 때 하루 종일 이제 이 빵 쪼가리에다가 뭐 이렇게 소세지 이런 걸 먹고 다녔단 말이죠. 그럼 이제 거기에 뭐가 없냐면 식이섬유가 없어요. 맞아. 그러고서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한국에 있었던 똥과 다르게 생긴 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게 먹는 것과 이 똥의 성상이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식물성 섬유, 식이섬유 뭐 이런 걸 자꾸 먹으라고 하는 그런 것 같긴 해요. 성상만 다른 게 아니라 냄새도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예, 냄새가 다릅니다.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예. 미묘하게 다른. 예. 그게 뭐에서 크게 차이가 나냐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똥, 물에 잠기지 않은 똥. 이것이 이제 개나 다르죠. 고양이 똥인 네, 거죠. 다르죠. 그래서 사료를 어떤 걸 먹이냐에 따라서 미치겠다. 냄새와 성상이 다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그럴 거라는 진짜 거죠. 그렇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이건 변비. 혹시
응가를 분석하면 이 사람이 뭘 먹었다라는 거 나오죠. 짐작 있어요? 그럼요. 네. 고등어다 뭐 이런 거 나와? 그러니까 성분은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꼭 거기서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건 다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었던 뭐 생선의 종류 이런 건 모릅니다. 네, 그건 다 분해됐기 때문에. 생선까지는 나와 그러면? 그런 건 추적하면 나와요. 장내세균도 보고 같이 해서 보면. 네. 그러니까 주 식사가 뭔지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전에 먹었던 건 자, 뭔지. 오늘 변비 어떻게 하면은 똥이라 그러세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치료할 수 있나, 이거 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그거를 들어오셨던 물어보려고 분들은 지금 다 배신감 느끼면서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라는 좋아요를 누르시면 답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거를 다음 시간에 거기에 이제 알림 오늘은 신청 이런 거 하면 알 수 있는 예고편, 거죠. 예고편. 그죠? 알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알림 다음- 신청하면 다음번 회차가 올라오면 띠링 하고 핸드폰에 그 알려줍니다. 띠링 소리가 나면은 변도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낚인 건가? 이거 낚인 거예요? 낚인 그 변비 치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관장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 네네네. 약도 여러 종류가 있죠. 무지 계열이 많죠. 여러 개 있고, 네. 뭐 보험급여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뭐 손가락으로 부작용도 파고 다르고. 이러는 것도 아유, 근데 이게 진짜 웃으면서 제가 얘기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웃음이 안 나와요. 네. 다음 시간에 이 손으로 파는 얘기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